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Please, do try this at home. 안녕하세요. 오늘은 엘리먼트 3D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여기 있는 바깥에 있는 거를 아이 똥커마 여기 있는 거를 대충 설명했고, 이번 주는 뭐 여기 있는 거를 뭐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잘 몰라요. 뭐 그냥 잘 모르니까 제 기준에서 대충 설명을 할 거고요. 대부분은 텍스처? 뭐 그 위주로 설명을 할 것 같네요. 일단은 거의 재질을 할 것 같고, 일단 뭐 기본 도형을 아무거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플랜으로 바닥 같은 걸 만들 거고요. 그냥 엔터를 치면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여기 재질도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리네임을 하든. 물론 하나의 재질로 여러 개를 줄 수 있고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먼저 그룹을 보겠습니다. 그룹의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여기 뭐 아래에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거는 그냥 여기 있는 것들을 표시하는 거라서 그냥 상관이 없고요. 이런 거는 누를 필요가 없고, 여기 아래에 있는데 트랜스폼, 그냥 위치를 조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그룹 자체의 위치를. 포지션 거의 쓸 일이 없죠. 스케일은 뭐 쓸 일이 있겠지만 포지션은 거의 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룹 자체에서. 왜냐면 여기서 포지션을 줄 테니까. 뭐 어떤 엘리먼트를 씬으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이 안에서 뭐 컨트롤 D를 해서 뭐 복사를 해서 뭐 이렇게 포지션을 주는 건 하더라도 이 그룹 자체의 포지션은 딱히 의미가 없죠. 왜냐면 여기 안에서 하면 되니까. 가장 기본 중심으로 설정을 하고 여기서 뭐 바깥에서 조정을 하거나 그런 게 좋습니다. 이건 하여튼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회전 말하는 겁니다. 회전을 말하는 거고, 스케일, 앵커 포인트는 애프터 이펙트의 그 앵커 포인트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절할 일이 거의 없겠죠. 거의. 특히나 이 그룹 안에서는. 그리고 이 옥술 어쩌고저쩌고 애니메이션은 제가 저번 주 강의에서 대충 설명하긴 했지만, 이거를 또 자체적으로 따로따로 번호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폴더를 이 안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폴더를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일종의 뭐 이거 개별이랑 똑같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설정을. 그렇기 때문에 이 옥시널리 뭐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이 그룹에서도 줄 수 있고 이 자체에서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주면은 이 안에서 이제 개별로 10개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네이밍을 주는 거고, 이거는 뭐야? 이거 뭔지 모르겠고 그냥 건들지 말고, 리플렉트 모드는 리플렉트 모드 뭐라고 해야 되지? 반사입니다. 반사라는 게 그 재질적인 반사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했냐? 애매하네. 이 엘리먼트에서는 반사가 되게 완벽하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냥 어쨌든 인위적으로 특히 그냥 바닥이나 벽 같은 데나 그냥 사용합니다. 얘도 이 자체에서도 줄 수 있긴 한데 지금은 이 그룹이니까 상관없고 얘를 그냥 할게요. 리플렉트 모드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미러 서피스밖에 안 씁니다. 하면은 여기가 약간 보이시나요? 재질이 비치는 게. 여기서 리플렉션 값을 더 높여주면은 보입니다. 뭐 이런 어떤 위치에 대한 텍스처? 모델링에 대한 반사값을 설정하는 거고요. 어쨌든
뭐 그냥 거의 바닥이나 쓴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렇고 이 그룹은 뭐야, 미러 같은 기능인데 이거를 하면은 그냥 가운데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아마 좌우에 어떤 동일한 뭐 배치를 할 때는 이걸로 퍼포먼스를 좀 줄일 수 있겠죠. 특수할 경우할 때나 쓰는 거고, 뭐 이 정도만 씁니다. 이건 Y는 Y로 당연히 겹치는 걸 거고요. 말이랑 뭐 이해가 안 되니까 직접 해보면서 느끼는 게 좋아요. 뭐 그룹에서는 이 정도고, 그러니까 그룹에서는 거의 건들 일이 없겠죠. 뭐 어쨌든 뭐 개별적으로 또 여러 그룹을 막 만들면은 이거를 마치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뭐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고, 이제는 이제 이 개별 모델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이랑 비슷한 게 있겠죠, 보통은. 그리고 이 모델링 자체에서는 이 자체적에서 만든 거는 이제 각각의 어떤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자체 모델링을 많이 쓸 일이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보통은 3D에서 이렇게 뭘 갖고겠죠. 예를 들어서 모델링이 깨졌니? 너 어디 있냐? 컴퓨터가 똥 컴퓨터라 지금 바꿔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있다 치면은, 열어보자. 이 자체에 있는 모델링은 뭐 콘이라는 게 바로 나오고, 동그라미는 스피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트랜스폼이죠. 바닥은 플랜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플랜이 나오죠. 근데 뭐 3D Max든 뭐 다른 기타 3D 프로그램에서 갖고 온 OBJ 파일은, 그리고 혹시 OBJ라는 거 용어를 3D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종의 3D 프로그램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동할 수 있게 주고받는 파일 형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3D Max는 원래 3D Max 파일이라는 걸 갖고 있고, 시네마 4D는 C4D 어쩌고저쩌고 C4D 파일, 뭐 마야의 경우는 어쩌고저쩌고 MA, 뭐 그런 파일들이 원래 원본인데, 그 각각의 3D 프로그램끼리 모델링을 좀 주고받을 때는 OBJ라는 걸로 익스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뭐 JPG나 뭐 그런 포맷이에요. 그런 OBJ 3D 파일은 뭐 엘리먼트에서도 연동이 되고, 뭐 파티클이든 뭐 그런 거에서 연동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거고, 이런 모델링은 그냥 자체적으로 바로 트랜스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자체적에서 만들 때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기능이 있겠죠. 뭐 이런 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노 스무싱 하면은 뭐야, 이거 스무스가 안 하는 거고, 세그먼트는 이렇게 뭐야, 각 같은 것들이고, 뭐 이거는 뭐 크기, 일종의 크기 같은 거고, 어쨌든 이런 거고, 이제 트랜스폼부터 보는 게 낫겠죠. 뭐 트랜스폼은 역시나 똑같습니다. 위에서 본 거, 포지션, 스케일, 노멀 사이즈는 뭐 어떤 뭐 특정한 어떤 그냥 평범한 사이즈인데 뭐 딱히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이거 뭐라고 읽는 거야? 이거 오리테이션이야? 뭐라 그래? 이거 어쨌든 회전. 이건 플립은 이제 뒤집는 거, 좌우축을 뒤집는 겁니다. 뭐 뭐냐, 안 나오네. 하여튼 뭐 좌우축 이렇게 뒤집는, 반사하는 거고요. 느려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 얼라이먼트는 이제 중심점인데, 이게 앵커 포인트의 요 중심점처럼 이게 한가운데면은 프롬 모델이라는 게 이 모델링의 한가운데 중심으로 중심점이 가 있는 거고, 뭐 바텀의 경우는 이 바닥을 중심으로 갑니다. 뭐 아파트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 중심점을 바닥으로 하는 게 좋겠죠. 보통은 센터보다. 너 어디가 있냐? 얘는 뭐라고 했냐? 이 모델하면 센터인데 뭐야, 이 바텀으로 하는 게 좋겠죠. 스케일을 바닥에 맞춰서 막 키우려고 하면은 여기서 약간의 뭐 앵커 포인터를 조정해서 이 중심점을 맞춰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스케일을 해도 이 바닥 기준에서 이렇게 커지겠죠. 하여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심점이라고 했고, 얘는 보통은 센터 아니면 뭐 바닥 말고는 뭐 할 게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역시나 뭐야, 이거 저번 주에 말하고 아까 말했던 거, 그냥 개별로 또 여러 개가 있을 때 간단한 움직임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하는 거고, 여기서 UV 매핑이라는 게 3D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이런 텍스처를 입히는 어떤 수단인데, 뭐라고 설명하지 이것도? 뭐 정보가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게 있다. 이게 있다 치다. 얘도 자체 몇 개가 들어가 있지 지금? 여러 개가 들어가 있네. 한 개. 뭐 일단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이 텍스처를, 보통 텍스처라는 게 어떤 정사각형이나 뭐 그런 거에 이렇게 뭐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거를 하나가 씹힌다고 해야 되나? 뭐 하나가 씹히는데 미러처럼 이제 2번 반복해서 씹히는가 뭐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뭐 이런 기능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위치 값이고 x, y 이런 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UV 텍스처라는 게 뭐 UV라는 걸 뭐라고 그래, 이거 프로그램마다 다르긴 한데 뭐 맥스나 뭐 거기서 이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값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엘리먼트는 뭐 그런 게 어려우니까 뭐 기본적인 밖에 없어요. 스피어니까 뭐 스피어가 좀 더 스피어 세팅으로 하면은 좀 더 원하는 대로 세팅이 될 거고, 박스는 박스대로 뭐 기준으로 될 거고. 근데 이런 거는 뭐 제가 계속 말했지만 그냥 3D 프로그램을 배워서 3D에서 UV 값을 설정한 다음에 오비제로 갖고 와서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런 텍스처를 바깥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입힐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거고, UV라는 건. 그 다음에 서페이스 옵션, 이건 뭐야? 이 모델링에 뭐라고 하지 이것도? 애매하네. 보통은 이 모델링 자체가 스무스가 가 있어요. 보통은 뭐 3D 프로그램에서 갖고 오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스무스가 가 있는데, 이렇게 막 완전 뭐라 그래 이거, 하여튼 이게 각지게 로우 폴리처럼 뭐 할 때나 쓰는 거고요. 이런 것도 더 뭐 그렇게 하는 거고, 가끔 어떤 로고 같은 거를 마스크를 해가지고 여기다 익스트루드 할 때 이런 걸 조절하면은 아주 세밀한 부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스무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뭐 이렇게 로우 폴리한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모델링에 따라 맞춰서 그때그때 하면 되는 거고요. 수치라는 건. 인버트 노머는 이렇게 뒤집는 건데, 이건 뭐 이것도 3D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도 되고요. 저도 잘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건 뭔지 진짜 모르겠고, 이것도 뭔지 모르겠고, 이거는 뭐 면의 퍼포먼스를 좀 줄여주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항상
모델링 같은 걸 이제 뭐 에펙이든 3D 프로그램에서 갖고 오면은 늘 저는 이거를 설정을 해주긴 합니다.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합니다. 뭐 버텍스가 주는 느낌이 들어서. 리플렉트는 아까 말했듯이 이 모델링 자체의 반사값을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플랜 이런 바닥이나 하여튼 벽 같은데, 벽이라고 해봤자 그냥 바닥을 이렇게 뒤집으면 벽이겠죠. 그냥 뭐 이럴 때나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다른 데는 그냥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안 쓴다고 하셔도 되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효능이 다 쓸모가 없어요. 제 기준에선. 그냥 무적 엘리먼트에서는 그냥 이 바닥일 때 뭐 리플렉트를 주고 싶을 때 리플렉트 모드를 주고, 거기서는 무조건 미러 섭 요것만 합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도 몰라요. 안 하고 되고. 이건 위치인데 이것도 거의 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뭐냐면은 뭐라고 설명해야지? 여기 이 아래로는 뭐 반사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건데, 그냥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3개 눌러봐서 제일 괜찮은 걸 해보시면 됩니다. 이 위치 값을 조정하면은 막 이런 게 좀 되거든요? 이상하게. 이거 안 하면 돼요. 그냥 안 하면 돼요. 쉽게 말해. 이거는 그냥 건들지 말고요. 저도 모르고요. 뭐 이 정도고, 이 모델링에 대한 것들은.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쓰면 되고요. 당연히.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 하면 되나? 텍스처가 중요하겠지. 이제 이 재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터리얼 타입. 텍스처라는 거는 이제 이 모델링에 이제 옷을 입히는 그런 기능인데, 쉐이더 타입이 2개가 있습니다. 피직스랑 스탠다드 쉐이더.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일종의 기본 시작점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뭐 제가 뭐 명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제 기준에서 말을 하자면, 운전으로 치면 스탠다드 쉐이더는 수동 운전이고, 피직스 쉐이더는 오토매틱 운전입니다. 그냥 저처럼 그냥 대충 빨리빨리 적당한 퀄리티를 내고 싶으면 피지컬 쉐이더를 쓰는 게 좋고요. 아마 뭐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근데 대부분의 뭐 초보 디자이너 분들은 그냥 피직스 쉐이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좀 더 섬세하게 나눠져 있어요. 스탠다드 쉐이더는 더 다양하게 효과를 주고 싶은 사람들은 스탠다드 쉐이더를 하면은 더 세밀하게 어떤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그냥 피직스 쉐이더 기준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면허들을 다 이종 보통을 따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죠. 물론 저는 일종 수동이긴 하지만 뭐 헛소리 없고, 뭐 어쨌든 이 피직스 쉐이더를 그냥 기본으로 할 거고, 이 텍스처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디퓨즈. 그러니까 텍스처라는 게 이거를 말하는 건데, 이 표면을. 디퓨즈는 빛에 맞춰서 빛의 효과에 맞춰서 이게 보이는 부분을 말합니다. 보이는 부분. 일단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텍스처, 재질을 입힐 수 있고요. 로드 텍스처를 해가지고 재질을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안에서 만든 거를 설정할 수도 있고. 근데 재질은 나중에 하겠고요. 재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즈 컬러. 빛에 맞아서 나오는 색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흰색이고, 뭐 빨간색, 뭐 파란색, 뭐 이렇게 설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디퓨즈는 이 파란색의 강도, 빛에 맞춰서 이런 것들인데, 1이 기본이고, 앰비언트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냥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된다고 해야 되나? 지금 어두운 부분에 뭐 그런 밝기를 설정하는 건데, 딱히 몰라도 되고, 요 3개 있는데 얘네 2개도 몰라도 됩니다. 이 3개만 알면 돼요. 사실은 디퓨즈랑 그로우니스가 제일 중요하죠. 가장 티가 나죠. 그로우니스라는 거는 빛을 맞았을 때 빛이 퍼지는 정도를 설정했습니다. 백이 이제 뚜렷하고 점처럼 보이고,
이게 좀 0으로 가까워질수록 퍼지면서 좀 넓게 빛이 흐려집니다. 0으로만 하면 아예 무슨 밋밋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이 스페큘러 멀티플라이어라고 써 있는 거는 스페큘러라는 게 빛을 때렸을 때 그 빛의 강도를 말하는데 이걸 하면 그냥 흰점이 보입니다. 아주 빛이 세지죠. 이 스페큘러 라이트의 세짐이 뭐 이런 거고, 이거는 그냥 몰라도 돼요. 엔바이러먼트 멀티플라이라고 이 외부적인 거에서 뭐 밝긴데 이거는 거의 그냥 안 건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빛이 100일 때는 선명하게 점처럼 찍히고 빛에 맞춰서. 아씨, 이거 라이트 가상으로 못 보나? 어떻게 보는 줄 아는데. 보긴 왜 이렇게 약하지? 검정색으로 할까? 빛이 좀 더 세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것만 잘 봐주세요. 일단 이것만 디퓨즈 컬러랑 그로우니스만 알아도 뭐 어지간한 그냥 대충 효과는 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컬러, 디퓨즈, 그로우니스, 스페큘러. 이 그로우니스와 스페큘러 멀티플라이는 서로 상응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렉터. 이건 반사를 말합니다. 반사. 지금도 이게 뭐 반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뭐 이 뭐야 요 피직스 쉐이더는 좀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냥 반사 값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저번 주에 대충 말했던 것처럼 엔바이러먼트, 이 가상의 환경 맵이 요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를 뭐 다른 걸로 하면은 다른 게 비치겠죠, 당연히. 뭐 0으로 하면은 잘 안 보일 거고 뭐 이런 거고요.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이 리플렉트라는 게 다 따로따로 구분한 게 아니라 다 이거 디퓨즈랑 그로우니스랑 리플렉트랑 다 상응합니다. 왜냐면은 이 그로우니스를 하면 빛에 맞춰서 흐릿해지기 때문에 리플렉트도 이렇게 반사가 흐릿해지죠. 이런 걸 다 항상 말하지만 뭐 디퓨즈, 그로우니스, 리플렉트는 다 연동하면서 생각해야 되고요. 무조건 이거는 뭐 반사를 좀 컬러를 어떻게 줄 건데 어지간해서는 안 쓰죠. 그냥 흰색에서 때리고. 어쨌든 뭐 이런 거고, 이 리플렉션은 이제 굴절이라고 하는데 뭐 빛의 굴절 아니면 투영도에서도 굴절을 말할 수가 있는데 엘리먼트에서 가장 약한 게 이 리플렉션, 이 굴절 효과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뒤에서 하겠지만 얘를 오파시티 해서 라이트 때리고 리플렉트. 뭐 되냐? 왜 안 되는 것 같지? 아, 뭐가 이제 뿌얘지죠? 뿌얘지는데 이게 막 어렵네. 뭐라고 설명하게. 뭐 일종의 돋보기 같이 보면은 뭐 블록 렌즈, 우목 렌즈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막 그런 효과도 원래는 내고 뭐 그런 건데 잘 몰라도 돼요. 자꾸 몰라도 된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중요한데 3D 자체에서는 이게 막 투명한 유리잔이라든지 막 그런 거에서도 하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되게 약해요. 이 엘리먼트 3D에서는. 엘리먼트 3D가 어쨌든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뭐 완벽한 3D 효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인 걸 잘 못 내고, 리플렉션, 리플렉티브랑 같은 리플렉션인데 반응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 반사랑 요 디퓨즈가 지금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거의 웬만해서 안 쓰고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제가 뭐 못 쓰는 것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고, 이 일루미네이션은
이 자체적인 발광을 말합니다. 완전 라이트 같은 걸 할 때 한 거죠. 이렇게 수치를 높이면은 뭐 자동차의 뭐 헤드라이트라든지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고, 뭐 이 프리스널은 이 뭐라 그래? 뭐 이런 섬세한 기능들인데, 이거는 뭐 되게 수치가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거에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루미네이션 하면서 프리스널을 잘 안 건드리긴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완전 밝게 하거나 밝게, 아니면 막 약간 툰 렌더 때릴 때 일루미네이션을 좀 많이 때리죠. 이런 리플렉션 값을 다 없애고 싶을 때. 그리고 얘도 나왔네. 얘도 진짜 안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빛에 이렇게 투영돼서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막 강렬하게 하는데, 여기선 잘 안 보여요. 얘도 개인적으로 그냥 몰라도 된다고의 한 표고요. 그냥 제가 잘 몰라서 안 쓰고, 이렇게 빛에 맞춰서 빛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을 막 빨갛게 해주는 건데, 뭐 몰라도 되고. 와이어 프레임은 이 모델링을 와이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라인이 보이죠? 라인 온리, 라인으로만 보일 수 있고요. 라인 두께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것도 뭐 딱히 쓸 일이 거의 없겠죠? 없어요, 거의. 뭐 그냥 3D 자체에서 갖고 오지 않는 이상은 개인적으로는 쓸 일이 없다 생각하고, 뭐 컬러 조정할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개인적으로는 안 씁니다, 거의. 이 어드밴스드는 이제 블렌딩 모드, 이것도 뭐 거의 쓸 일이 없죠, 솔직히. 지금 그리고 이게 원래 이게 좀 투명도로 했구나, 참. 이것도 뭐 딱히 쓸 일이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 포스 옵션은 투명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투명도, 뒷부분이 보이냐 안 보이냐 뭐 이런 건데, 이게 약해요. 이 엘리먼트 3D 자체에서 이 투명도, 아까 말한 굴절이랑 투명도 자체가 효과가 좀 상대적으로 약한데, 이렇게 하고 투 사이드 백페이스 있다가 빼고, 저게 왜 안 보이네. 3D에서 몰라. 어쨌든 투명도, 뭐 이렇게 투명도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이 알파 트레시홀더는 PNG 텍스처를 입히면은 그 부분만 이렇게 모델링만 뽑아낼 수 있는 효과인데, 뭐 나뭇잎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만들 때 합니다. 제가 나중에 뭐 예시를 들 때 하고요. 이 스무싱은 이 바깥에서 했던 오토 모식이 있죠? 요거 로우 폴리처럼 그냥 만드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비지블 카메라는 카메라에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 리플렉션도 이 반사 재질이 아니라 이 모델링 자체의 리플렉션을 보일까 말 건가, 캐스트 섀도우도 그림자를 받을 건가 말 건가, 뭐 여기 바닥에 이 리시브 섀도우는 이 자체적인 그림자를 받을 건가 말 건가. 결국은 이 네 개를 건들 일이 거의 없습니다. AO라는 거, 이게 앰비언트 오클루전, 저번주에 말했던 여기서 앰비언트 오클루전 효과를 뭐 입힐 건가 뭐 무시할 건가, 이거는 뭐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건데, 이것도 당연히 건들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AO 효과를 좀 더 강하게 받느냐 뭐 적게 받느냐 이런 거고, 이것도 건들 필요 없습니다, 거의. 이제 맷 섀도우는 조금 좀 쓰는 편인데, 일종의 마스크 효과라고 해야 되나? 알파 값을 갖고 있는 마스크 효과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얘가 안 보이지 않나? 왜 안 보여? 컴퓨터가 똥이라서 그런가? 컴퓨터가 똥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다. 왜 저게 매트 섀도우를 때렸잖아. 매트 섀도우
이상하다. 이러면은 제가 안 보여야 정상 같은데 왜 안 되지? 당황스럽게 또. 겹쳤지? 겹치고 매트 섀도우 때리면 그래. 어? 이게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뚫려 있는 거거든요. 알파로. 근데 왜 아까 왜 안 됐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왜 안 되지? 아, 투명도 때문에 그런 건가? 아, 투명도를 먹히면 매트 섀도우가 안 되는구나. 그러네요. 어쨌든 뭐 이게 약간 알파 효과 같은 건데 이런 걸로 쓸 일은 거의 없고요. 사실 이것도 바닥에 좀 많이 씁니다. 바닥을 많이 쓴다는 이유는 물론 지금 이걸 얘를 이제 알파로 뽑는다는 건데 그림자만 따로 뽑을 수 있고 매트 섀도우란 건 그러니까 그림자를 알파만 하게 뽑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 이제 다시 한번 밖에서 보면은 그만 와라 이 돈 내라는 문자야. 헷갈리죠? 헷갈려요? 뭐 안 헷갈릴 수가 있나 이거 뭐. 3D를 아예 모르신 분들은 정말 헷갈릴 거고요. 뭐 이런 섀도우를 만들었다 치면은 여기서 섀도우 왜 안 보여? 체크했는데 여기 보이는구나. 컴퓨터 지금 컴퓨터에 비해서 모델링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뭐 이런 그림자가 생길 거잖아요, 바닥에. 그럼 당연히 여기가 바닥이 있기 때문에 알파가 아니죠. 근데 이 바닥을 알파로 하고 싶을 때 이제 매트 섀도우를 쓰는 겁니다. 바닥에나 써요, 바닥에나 주로. 해서 이 매트 섀도우를 하면은 그림자만 뽑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바닥을 2D든 여기 애프터 이펙트에서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이런 거로 매트 섀도우 좀 많이 쓰고요. 뭐 리플렉션도 똑같습니다. 뭐 리플렉션도 뽑고 싶을 때 그냥 매트 리플렉션 하면은 두 개 다 나오고요. 뭐 그렇게 하는 거고. 느려. 매트 알파? 모릅니다. 안 써요. 이것도 안 써요. 그로우 안 써요. 이거 몰라요. 이거 백스페이스? 이것도 몰라도 되긴 하는데 일단 이건 모르고 이런 거죠. 일단 투명도를 줬을 때 예를 들어서 넣어주자 이번에. 아까 투명도 이 포스 오파시티 있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얘가 3D잖아요. 이 바깥에도 모델링 이 동그라미가 보여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안 보입니다. 뭐 3D 프로그램에도 그런 기능이 있긴 한데 여기를 이제 보이게 하고 싶으면은 이걸 합니다. 그러면 뒷면이 보여요. 이런 기능입니다. 투명도가 있을 때나 투명도가 있을 때나 아니면 이런 것도 예시일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너 또 빠져라 느리다. 얘로 하자. 얘 깜깜한데. 너 뭐야? 너 꺼지고. 어이구. 꺼지고 너. 얘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야? 팀원 상의 해서 백스파일을 껐지. 이런 거죠. 여기가 좀 뻥 뚫려 있죠. 이 안쪽 면이 뚫리기도 합니다. 뚫리기도 한다고 표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3D를 하다 보면은 카메라가 보이는 뭐 이 뷰 제외역은 안쪽을 이렇게 퍼포먼스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줄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해야 하면 이제 뒷면이 이제 채워진다는 거죠. 뭐 이럴 때쯤 쓰는 편이고요. 아까 투명할 때 이렇게 쓰고, 그리고 그러면 다 얘기했나 일단? 재질을
기본적으로는 설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텍스처를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이제 3D를 잘하는 사람들이 빛이랑 반사 막 이런 걸 조절하겠죠. 조금 되게 별로인 재질들이 막 완전 무조건 막 반짝반짝하는 리플렉션 이런 것 이렇게 하시면 좀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 좀 이런 게 좀 이상하다고 하죠. 반사를 좀 더 리얼하게 해주는 값을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좀 대충 보자면 디퓨즈라는 거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 그로우니스 역시 이 퍼짐을 말하는 겁니다. 리플렉트, 반사, 일루미네이션, 재질. 이 노멀 범프라는 거는 이게 사실 동그라미 그대로 동그라미잖아요. 근데 텍스처를 좀 거칠게 표현할 수 있는 효과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블랙 앤 화이트라든지 어떤 막 그런지한 텍스처를 여기다 입히면은 이렇게 재질감을 있게 해주는 착시입니다. 착시. 일종의 게임, 특히 게임 프로그램, 게임 하는 3D 하는 애들이 좀 많이 하죠. 노멀 맵을 많이 뽑아서. 왜냐면은 정말 이걸 일일이 이렇게 다 모델링을 하기에는 컴퓨터 자체가 퍼포먼스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이런 노멀 맵이랑 이 오클루전 맵 같은 걸 따로따로 뽑아서 텍스처를 입혀서 마치 이 민자에 그렇게 모델링 된 것처럼 보이려는 효과들입니다. 오클루전 역시 음영입니다.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이 접촉면이라고 했잖아요. 뭐 이 동그라미 민자 같은 거는 전혀 효용이 안 되겠지만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접히는 면이 들어가면 조금 더 뭐 리얼리틱한 게임을 할 때, 그런 게임을 제작할 때는 이런 걸 주면 조금 효과적이니까 뭐 그런 거고요. 수치 뭐 하여튼 이거 꺼주면은 그런 거고, 뭐 여기서는 딱히 안 쓸 거고, 이건 왜 쓰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엔바이러먼트는 딱히 여기서 쓸 일은 없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뭐 근데 하여튼 잘하는 애들은 이제 이런 걸 입혀서 뭐 어떻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 안에서도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효과? 조금 어떤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파란색인 경우는 노멀 맵이라는 텍스처는 보통 이렇게 파란색으로 많이 만들고요. 굳이 파란색을 만들 필요가 없고 뭔색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뭘 너냐? 너도 덧치네. 뭐 예를 들어 너 하면은 지금은 선택해서 뭐 어디 있냐 너? 마우스 뒤에 거 눌러서 카피 눌렀던 거고요. 그리고 얘한테 뭐 마우스 뒤에 거 눌러 페이스트 하면 이 재질이 그대로 입힙니다. 오파시티, 뭐 이 감마, 세기, 밝기 이런 거, 콘트라스트, 그리고 캔슬 다시 누르고 뭐 이렇게 밝기로 이렇게 뭐 재질을 이렇게 뭐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요. 그 UV 리핏은 아까 전체적으로 이 모델링에 대한 걸 줄 수 있기도 하지만 텍스처 자체에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개씩 하고, 이건 위치니까 거의 건들 필요 없다고 했죠. 얘네들은 이거에 반응한 거고,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사에서 좀 많이, 반사에서 많이 하지만 뭐 반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텍스처를 주면은 조금은 리플렉션이 좀 재밌는 리플렉션이 나오겠죠. 하여튼 뭐 음영에 따라 어디가 반사되고 반사가 안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마치 비 맞은 바닥이라든지 뭐 이런 리플렉션 값이 나올 거고요. 이건 뭐 누가 어떻게 효과를 주는가에 따라, 리얼하게 주는가에 따라 뭐 달라지겠지만, 뭐 어쨌든 계속 말하지만 3D의 어떤 기능을 좀 알아야 좀 더 잘 효과적으로 뭐 줄 수 있습니다. 기본 지식이 있을 때. 뭐 이 정도면 대충 했나? 그리고 이게 계속 저번에는 여기 있는 걸 말했지만 이젠 여기와 왔다 갔다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여기 있는 거 다 했지. 그리고 나뭇잎 아까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누르면 여기 모델링에서 뷰포인트에서 조절할 수 있고요. 얘는 단축키가 2구, 얘는 뭐야 W구, 얘가 뭐야 R인가? 근데 이 단축키가 왜 맥스랑 똑같은 것 같지? 하여튼 뭐 단축키가 W, E, R 스케일이고요. 이렇게 그냥 조절하는 거고 그냥 이유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그냥 귀찮으니까 2번으로 할게요. 그룹을 바꾸면은 이게 확확 바뀝니다. 사실 뭐 저도 잘 몰랐고 지금 해봤고요. 이거는 그냥 센터 기준으로 하는 게 제가 계속 말했죠. 왜냐면 여기서 그냥 조절할 거니까. 이렇게 하자. 그리고 얘를 텍스처를 일단 나뭇잎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 해놓을게요. 1번을 아직 설정을 안 했지만. 그러면은 그리고 이거 끄면은 잠깐 끌 수 있고요. 제가 카메라 왔다 갔다 했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만들고. 뭐야? 음, 2번 이렇게 나뭇잎이 없잖아. 귀찮은데 뭐 천에 한 1000 정도 나뭇잎 텍스처라고 해보면 얘를 텍스처 설정 커스텀 레이어에서 텍스트 마스크는 익스트루드라고 했고 텍스처는 텍스처 여기다가 1번 나뭇잎 텍스처를 입히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뭇잎 그냥 그리죠 뭐. 어차피 알파 값을 갖고 온 실제 리얼한 나무도 뭐 똑같이 적용이 될 거잖아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야 이거. 이렇게 나뭇잎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시꺼멓게 나오죠? 얘를 들어가서 아까 하려다가 말았던 어딨냐. 그리고 씬에서 막 이것저것 갖고 오다가 정리하고 싶을 때 remove unused material인 건 영어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건 다 지워버린다 뭐 이런 거고요. 원래는 시꺼멓게 이 텍스처가 이게 보일 텐데 또 왜 안 보이냐 근데? 라이트 때문에 그런가? 아 라이트 때문에 그랬구나. 뒤쪽에가 있어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나뭇잎이. 근데 얘만 좀 알파로 뽑고 싶으면은 뭐 실사 이렇게 뭐 나뭇잎이든 뭐 어떤 재질을 갖고 와서 일단 그리고 지금은 이 텍스처 자체가 지금 1에 1이라는 뭐라 그래? 면이잖아요. 마스크로 치면은 이렇게 사각형이거든요. 근데 얘를 좀 쉐이더까지 하자. 이렇게 왜 안 보이노? 몰라. 10에 10 이라고 하면은 얘 어떻게 보이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전체 크기로 보는 거. 뭐 대충 이렇게 보면 와이어 색깔부터 바꾸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면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와이어 흰색. 이 세그먼트라는 건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근데 얘를 나중에 뭐 밴드 같은 걸 주면은 그러니까 마스크로 개념을 하시면 돼요. 이게 많이 쪼개져야 더 이 기준으로 이 점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부릴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좀 더 나뭇잎이 좀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고 싶으면 이 개수를 적당히 늘려주는 게 좋겠죠. 뭐 이것 때문에 한 거고. 뭐야 이거 와이어 다시 필요 없다고 이건 보이는 거였고 그 다음에 원래 하던 게
지금 이 알파 PNG가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어드밴스에 가서 아까 하려던 거 이 알파 트레시홀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치를 살짝 주면은 사라집니다. 근데 이 수치는 실제 얘는 벡터이기 때문에 정말 딱 떨어지는데 뭐라고 하지? 뭐 실제 이게 PNG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패더 값을 이제 지워서 조금 지저분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로 알아서 이렇게 좀 수치를 잘 줘서 자기가 원하는 값을 맞추면 되고요. 뭐 대충 한 0.35 정도가 그 정도면 뭐 잘 빠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나뭇잎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뵌 것처럼 뭐 개수를 여러 개 해가지고 리플렉터로 좀 랜덤하게 흐트러 준 다음에 로테이션도 좀 랜덤하게, 이건 아니고 파티클 자체에서 로테이션 랜덤 뭐 이렇게 하고 얘 포지션을 뭐 에미터 이동 전체적인 포지션을 뭐 이렇게 주면은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션이 되겠죠. 파티클에서 만들 수도 있고 뭐 여기서도 만들 수 있는데, 저 같으면 파티클에서 만들긴 하겠지만 뭐 좀 더 리얼한 나뭇잎을 만들고 싶다면은 뭐 여기서도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하고, 얘가 너무 뭔가 민짜다 하면은 일단 로테이션 어디냐, 로테이션부터 주고 이제 키도 주면 되겠죠.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건데, 나뭇잎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좀 하고 싶으면은,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면 저번 주에 대충 넘어갔던 멀티 말고 디폼에서 뭐 밴드라든지 노이즈를 조금 주면은 뭐 이렇게 조금 뭐 나뭇잎 같은 느낌이 들죠. 지금은 이게 텍스처를 너무 개떡같이 주긴 했는데 제가 이거를 라이트를 색깔도 이상했었나? 색깔도 칙칙했구나. 뭐 이런 거에 쓰고 뭐 라이트를 조금 더 이것도 나중에 얘기해야겠다. 이거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비서 때리고 이거는 그림자의 밝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조절한 거고요. 뭐 나뭇잎이 이렇게 반사값을 갖고 있진 않겠죠. 뭐 안에서 조절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배웠던 대로 제가 어쨌든 대충 말한 대로 줄 건들면 되고요. 이거 오프 왜가 있어? 무겁게.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리얼하게 어떤 나뭇잎을 하고 싶으면은 뭐 이런 거 쓰면 되고, 지금은 똥 컴퓨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무거운 거고요. 얘 AO를 이렇게 못 매기나? 이거는 원하는 재질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AO를 이건가? 아니구나. 갑자기 AO를 저것만 못 매기나? 궁금해지네. 응? 되는데 2번을 키는 순간 뭐야,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안 움직여. 컴퓨터가 똥컴이 됐어.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게 되는데 뒷면으로 갈 때 저기 뒤집어지는구나. 뒷면으로 갈 때 저게 뒤집어지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닌데? 투사이드 때문에 그런 건가? 저도 갑자기 지금 그냥 궁금해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습니다. 모르겠네. 근데 사실 나뭇잎에서는 AO를 안 때릴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는 1 이거는 그냥 AO를 안 쓴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 안 쓴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건 뭐야? 모르겠습니다. 뭐 오류인가 보죠 뭐. 수많은 오류들이 많습니다. 뭐 하다 보면은 그냥 안 쓰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맞춰서. 그러면 저기 안에 있는 뭐지? 그 재질에 대해서는 대충 얘기한 것 같고 벌써 이것도 몇 개야. 다음 주에 엘리먼트 뭐 나머지 뭐 안 한 기능이나 몇 가지 예시하고 엘리먼트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